파이썬의 표준 라이브러리, 즉 내장 모듈은 매우 방대합니다. 따라서 이 문서들을 참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입문자의 경우 이러한 문서를 보고 원하는 함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드웍스에서는 이 내장 모듈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즉 모듈들과 필요한 함수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여기 있는 이러한 모듈과 함수들만 이용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랜덤부터 시작해서 통계에 관련된 거, 수학에 관련된 거, 또 재미있는 달력 모듈 같은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ON을 클릭해서 블록 오프로 하고요. 이 내장 모듈에 일단 먼저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포트를 갖다 놓으면 굉장히 다양한 이러한 내장 모듈들을 임포트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있는 것에 수학과 랜덤과 통계 또 날짜에 대한 부분을 임포트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듈을 하나씩 임포트 해야 되지만 그 블록 코딩을 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된 것끼리 모아 놓았습니다. 다음에 내장 모듈에서 우리는 랜덤부터 하겠는데요. 랜덤을 임포트 했으니까 랜덤이라는 모듈 안에 있는 필요한 함수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임의의 하나를 선택하는 초이스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초이스에다가 우리는 이전에 실습했던 동전의 양면을 나오게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헤드와 그 다음에 뒷면인 테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값을 어딘가에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그냥 출력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헤드와 테일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값을 우리한테 되돌려 주니까 그것을 어디 코인에다 넣을 수도 있고 직접 출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처음 실행하니까 헤드가 나왔는데요. 다음 역시 또 헤드. 네, 그 다음에 테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를 하게 되면 거의 50대 50의 비율로 확률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임의를 했는데요. 임의의 하나를 선택했는데 이것을 복사해서 가져다 놓고 또 다른 걸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1부터 10까지의 어떤 숫자를 얻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네, 이런 식으로 인자가 있는데 0부터 10까지가 아니라 1부터 10까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함수에 인자만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네, 뭐 이거는 헤드고요. 6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또 실행하면 네, 10이 이번에는 나왔습니다. 다음에 다른 거를 해볼까요? 그래서 또 복사해서 갖다 놓고 네, 이번에는 값을 섞는 그런 것이 리스트 원본 섞기가 있네요. 그것이 셔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셔플을 할 때 뭐 어떤 걸 할까요? 네, 그렇죠. 우리 이전에 했던 것이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갖다가 직접 뒤섞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값을 직접 넣죠. 그래서 잭, 퀸, 킹이라는 카드를 섞어서 출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이 만약에 좀 거슬린다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비활성화를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활성화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요. 네, 넌이 됐네요.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들 왜 넌이 됐는지 이해가 됐다 그러면 앞에 강의를 굉장히 잘 들었는데요. 요 랜덤의 셔플이라는 요 함수는 인자로 있는 값 중에 하나를 리턴해 주는 게 아니죠. 위에 있는 초이스나 랜드인드처럼 여기 인자에 있는 값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그 사이에 있는 값을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원본 자체를 그냥 섞습니다. 그래서 리턴 값은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체를 섞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의 그냥 독립된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라인이라는 데 갖다 놓고요. 이걸 독립 문장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의 독립 문장이 되고요. 섞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섞은 이 내용을 갖다가 뭔가 출력을 해야 되는데 섞은 결과를 어딘가에는 이제 저장을 또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것을 카드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어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스가 되겠죠. 변수 이름도 한번 바꿔보고요. 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갖다가 이 안에다가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카드스를 섞으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독립 문장으로 한 다음에 이것을 우리는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스를 출력을 하게 되면, 자, 카드가 있고요. 이게 원본이죠. 그 카드스를 섞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카드를 했죠. 아무리 카드를 찍어도 이 원본 자체를 바꿨기 때문에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잭, 퀸, 킹이 됐네요. 예, 원래 있던 원본하고 똑같았는데요. 다시 실행하니까 퀸, 잭, 킹이 됐습니다. 또 실행하면 요번엔 잭, 킹, 퀸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함수에 따라서 리턴 값을 주는 함수가 있고요. 리턴 값을 주지 않고 원본 자체를 변화시키는 이런 함수가 있다는 것을 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통계에 대한 것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스테이티스틱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함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부터 중앙값, 최빈값, 분산 등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변수의 값을 넣어놓고 그 값의 평균을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직접 한번 넣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안에 예를 들어서 80 이렇게 있고요. 100 이렇게 있고 90이라는 값이 있다고 하면 이 값의 평균을 구해서 이 평균이라는 이 함수는 우리한테 결과값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것을 프린트 해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프린트 하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은 모두 비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당연히 90이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복사해서 갖다 놓고요. 평균이 아니라 이번에는 중앙값을 알고 싶습니다. 이 값이 굉장히 많다면 수백 개라면 그 중에 정 가운데 있는 값은 무엇일까 알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미디안을 이용하면 중앙값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세 개의 데이터가 평균과 중앙값이 결국은 같죠. 가운데 있는 값이 90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함수들을 아주 쉽게 여기에서 선택해서 코딩을 하기 때문에 이 코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입문자에서 문서를 일일이 찾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모듈 중에 보면 수학 함수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 모듈에 보면 제곱근부터 시작해서 절대값, 그 다음에 소수점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인, 코사인까지 다양한 수학 함수를 우리가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하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여기 보니까 카렌더라는 것이 있어요. 물론 여기 데이트 타임도 있고요. 날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커렌더가 있습니다. 이 커렌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태어난 해에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것도 비활성화를 하고요. 이 부분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포트해서 카렌더를 가져다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카렌더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장 모듈에 보니까 카렌더에 관련된 거는 지금 현재 블록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에다가 텍스트로 코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입출력에 가면 여기에 보면 여러 라인을 입력할 수 있는 직접 블록을 가져다 놓는 게 아니라 이 블록 안에다가 텍스트로 코딩하면 그 코드가 이제 옆에 코드 창에 바로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카렌더를 바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카렌더. 그래서 카렌더가 있는데요. 또 카렌더라는 모듈 안에 카렌더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스페링이 잘못됐네요. 카렌더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 안에다가 원하는 연도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에 나는 달력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것을 그냥 그대로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즉 카렌더라는 모듈 안에 카렌더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인자로 원하는 해를 넣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했더니 2024년에 달력이 이렇게 3개의 월씩 해서 쭉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태어난 해라든가 아니면 미래의 해를 여기다가 연도를 넣게 되면 원하는 달력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원하는 월만 따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렌다라는 이 모듈 안에 어떠한 함수들이 있는지는 어떻게 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관련된 사이트에 가서 각각의 함수 이름들을 찾아보고 그것을 코딩하는 그런 습관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